자, 이 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걸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공부하지 않고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참수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했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이 참수는 이렇게 주어진 형태를 반드시 이렇게 이 형태로 바꾸어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차함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원의 방정식 혹은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자 비슷한 구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이랬을 때 얘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고, 네, P, Q고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 이 좌표가 P, Q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Y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의 좌표, Y값이 함수값이니까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는 애는요, 끝없이 그리게 되면 커지는 값은 있지만 이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Y의 값은 가장 이 아래에 있는, 네,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은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Y좌표의 값을 갖게 되고 최대값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값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A가 음수면은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모양이 되고 똑같이 이 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녀석은요,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작은 값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가장 큰 Y의 값은 뭐냐면 이 꼭지점의 Y좌표인 Q가 이 점들의 Y좌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은 가장 작은 값은 정의 되지 않아요. 계속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은 없지만 가장 큰 값은 꼭지점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표준형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참수가 표준형으로 잘 안 나오고 반드시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개념을 여기서 반드시 이 형태로 바꾸어서 꼭지점과 Y좌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외워두면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녀석의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되고요.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여기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 판별식이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분모만 그냥 마이너스 4A다. 이걸 기억해 두면은요, 우리가 아주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물론 서술형 평가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걸 이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지만 우리가 단답식이나 그죠, 객관식을 풀 때는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대신 이거 정확하게 못 외울 거면 아예 쓰지 마세요. 그냥 바꾸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은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바꾸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최소값을 m이라고 한번 해보고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봤을 때 두 개를 더해라. 자,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껌이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기억번부터 구해볼까요? 자,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이 앞에 두 개를 먼저 2차 계수로 묶는 거죠. 자, 그럼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이거 절반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면 4죠. 그래서 플러스 4 해주고 우리 맘대로 더하기 4 했으니까 다시 빼기 4해서 식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2는 그대로 쓰고요. 2는 그대로 쓰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개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x-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는 괄호 밖으로 나오는데 괄호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가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얼마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8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더하기 5와 계산이 돼야 되겠죠.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2에 x-2의 제곱 요걸 계산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이 식을 봤더니 어때요?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죠? 네, 2 마이너스 3이죠.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이 x좌표,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식 전체가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 커지기 따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은 꼭점의 y좌표인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의 최대값, 얘를 니은식이라고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자, 저 녀석은요,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어디에서 나와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죠. 왜냐면 얘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죠? 2차 계속 음수라서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 가장 높은 점이 되고, 가장 높은 점의 그때 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꼭점의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자면 뭐분의 마이너스 4a분의, 그치? 여기는 뭐가 와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m을 바로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4에 곱하기 a는 2차 계수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죠. 쓰면은 돼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자, b의 제곱. 자, 6의 제곱이니까 66에 36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12분의, 자, 36,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죠? 그 다음에 얘랑 7이랑 곱해지게 되면 얼마가 되죠? 84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12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7이 돼서 답은 10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고쳐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공식 이용하셔도 된다.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위에서 구한 최소값과 아래에서 구한 최대값을 더하라고 한 거죠. 자, 최소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아래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은 10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7 하고 풀리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식 외워두면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계산량을 줄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못 외울 거면 안 써도 돼.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